자, 매년 11월 9일 오늘입니다. 119 11월 9일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현장 초일선에서 이 구조 활동을 벌이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구급대원의 사연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일 저녁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남성이 숨을 쉬기 힘들다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2명이 이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문 주변에 엎드려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이 해당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과호흡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 이 남성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이상 소견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 남성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 구급대원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겠다면서 조치를 취하는 중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숨쉬기 어렵다는 사람 겨우겨우 살려놨으면 아유 정말 119 소방대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이자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려냈더니 주먹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 자, 그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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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폭행하지 마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 네, 폭행하지 마세요. 뛰어. 뛰어. 잠깐만. 지금 폭행 발생해가지고요. 죄송한데 잠깐만 있을게요. 그 경찰 올 때까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게 폭행이 폭행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술 취한 사람이 폭행해서. 어디에서? 위에서요. 2층에서? 네. 고양 뽀뽀 하지 마세요. 그 만취자, 폭행자 지금 매우 폭력적인 상태. 그 경인이랑 같이 오세요. 자, 팀장님 일단 저 상황 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 이송하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저 가해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구급대원 목을 조르면서 욕을 한 거예요. XX 새끼야, 너 몇 급이야? 몇 급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딴 식으로 하냐고 폭언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폭행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주먹으로 이제 구급대원들을 뭐 등이라든지 허리라든지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로 구급대원이 복부를 걷어찼는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구급대원들이 구금을 하지만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폭행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오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 가해자를 잘못 제지하다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입으니까 덤터기 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제지를 못하는 거죠. 어. 찌됐든 자기를 구해주는 구급대원한테 저는 행동하는 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박 변호사 어떤 네. 상황이냐면 상대가 저렇게 폭행을 하니까 그걸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서서 싸우다가 뭐 제압을 하거나 하면 본인이 그렇죠. 덤터기를 쓰니까 일단 상황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집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그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말씀처럼 싸움이 돼버리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고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이에 다른 대원이 출동한 사이에 좀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해서 밑에 가서 경찰 신고 요청을 지금 했고 지금 보면 이 찍고 있는 구급대원한테도 폭행이나 위협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만취한 사람이 덩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사실은 제지를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경찰이라면 가능했겠죠. 근데 예. 구급대원 임무 자체가 제지보다는 구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경찰 신고만 하는 걸로 폭행을 당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당시 저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분께 조금 더 자세히 좀 상황을 들어보려고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느낀 게 저희가 그 경찰이랑 이제 그 현장을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장비를 좀 챙기려고요. 네. 그 환자분이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칼을 들고 있어서 그 경찰분들이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안에서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그 본인 집 창문을 주먹으로 깨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경찰분들이 제압하면서 같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 환자분은.
아니 승현님이 네. 뭐 하는 인간이에요 도대체?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군인이래요. 현역 군인이요? 예.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는 군인이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을 당연히 소방공무원도 시민이죠. 시민에게 폭행을 했는데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데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뭐 엄주는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그 신체의 부위를 겨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주치자, 심신미약자, 정신착량자에게 절대로 이렇게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2022년 소방청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강력하게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상황에서 폭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소방차 막으면 그거 그냥 뚫고 가고 밀고 가도 된다고 저번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법으로는 아니 이런 상황 팀장님 저 그냥 소방대원분들한테 최소한 이 전기 충격기 같은 건 써도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2명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대원은 6-7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PTSD라고 하시죠.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데 그걸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급히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십자인대 파열. 요거 1년간 치료해야 돼요. 아이고. 재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재활 받는 동안에 근무를 못하니까 1년 후에 복귀해야 되고.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그 시민들을 구하러 가는 분들입니다.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은 설리신 분들이 가끔 이런 거 있는데 절대로 이런 폭행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저 출동 대원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 때 현장에 가셨던 분들이래요. 이분들 세상에 그때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지워지지도 않았을 텐데 세상에 어제 가가지고 이런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제가 오늘 다른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회의 갔을 때 경찰청장과 같이 이야기하는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의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 현장에 있던 소방 공무원들한테 좀 긴 시간 좀 휴가를 좀 주자. 그분들 그렇게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 당시에 정말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면 좀 다른 인력을 좀 투입해서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좀 없어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좀 휴식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서 또 다른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소방 대원들에게 저는 폭행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참담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좀 느껴지는데 절대로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국가는 그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그 폭행을 하신 분에게는 폭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크리스님이 저 현역 군인 저거 구속시켜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폭행이나 또 위험한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소방기본법상에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이 폭행을 가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 이게 좀 가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 부사관이기 때문에 관할 자체가 군사법원, 그러니까 군사, 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필요하다면, 군검찰 필요하다면 영장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군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구급대원한테 이 사건 처리 결과가 이렇게 통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또 예전에 오해 같은 게 많았죠. 군대에서 알아서 그 짬짬이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미안하다는 어떤 사과의 말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군사 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이 소방 공무원 구급대원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